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되게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도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맞서지 마라. 즉 한국에서는 BOK, 즉 한국은행과 맞서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중앙은행과 맞서서 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꽤 실패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 즉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인 페드의 움직임 역시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페드 미 연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꽤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연준이 그동안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국채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높은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와 같은 실제 이런 고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고 발표도 했었고 실제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매입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와서도.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신규로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 발행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즉 이들이 추가로 이런 신규 발행 채권을 매입하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힌트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따라서 ETF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 국채인 IF와 그리고 신용등급 채권의 대명사인 LQD와 같은 이런 ETF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의 미 연준의 행동에 비춰봤을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HYG와 같은 이런 채권 ETF를 매입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금리는 1에서 2% 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하이힐드 채권의 지금 금리는 4에서 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연준이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시장에 파산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고위험을 원래 레버리지가 높아서 가지고 있던 회사들조차 크게 망할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페드가 여기서 더 이상 채권을 신규로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판단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안전한 채권보다는 조금 위험이 좀 높은 채권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 전략이 오히려 이 시점에는 현명할 수 있는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에 있어서는. 이 역시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되게 낮아서 부채가 되게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 이런 페드의 정책을 기초로 해서 서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의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이런 회복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결국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한다면 꽤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